시장이 사면초가에 갇힌 것 같습니다. 네. 새해 2,000선을 돌파하면서 기대감을 한껏 높였었는데 이제는 좀 우려감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해결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슈와 뉴스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고요. 전략까지 챙겨드릴게요. 이슈 뉴스, 먼저 오늘 장에서 화두가 될 만한 이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세계적 상장지수 펀드 운용사 뱅가드가 벤치마크 변경 과정에서 매주 화요일 한국 주식을 매도할 것이라고 현대증권이 분석했습니다. 관계자는 뱅가드는 벤치마크를 변경하는 해외 펀드 6개 중 신흥시장 펀드의 벤치마크 변경만 진행 중이라며 이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와 애플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말 출시한 아이폰5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해 1분기 부품 주문을 벌써 절반 가까이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0년 갤럭시 S 시리즈를 처음 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 대를 돌파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경기 침체 등으로 부진했던 국내 조선업계가 올해 명예회복에 나섭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297억 달러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 등 조선업계는 해양 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영업과 함께 수주 목표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중단에 이어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등에서 진행해온 특별 할인을 전격 중단했습니다. 무이자 할부 중단의 경우 카드사들이 고객 불편을 감안해 다음 달까지 연기했지만 특별 할인이 전격 중단되면서 설 명절을 앞둔 고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슈 뉴스 오늘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을 살펴보면 요 며칠 외국인이 좀 등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뱅가드발 리스크가 불거졌다라는 이야기가 네. 가장 눈에 띄고 있어요. 근데 시청자분들 뱅가드발 리스크, 뱅가드 물량 어떤 건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뱅가드라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유명한 이제 펀드 자문사 쪽이죠. 자금인데 어떤 사람의 이름을 따서 혹은 단체 이름을 따서 만든 게 이름입니다. 근데 이제 이 펀드를 구성을 할 때 이제 지수를 목표로 하는 이제 그 구성 종목이라든지 그런 지수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MSCI의 그 포트에 맞춰가지고 자금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그 영국 관련된 FTSE의 그 지수를 따라간다고 하죠. 다만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제 우리나라가 또한 3월달, 4월달 되면 또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MSCI에서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냐 안 되냐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MSCI는 우리나라는 신흥국 시장에 편입이 돼 있고 FTSE 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편입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양 시장의 차이에 따라서 그 자금의 운영의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라면은 신흥국 관련된 관련 밀접한 자금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지금 뱅가드 자금이 전체 6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우리나라 한국에 투자가 돼 있는 금액이 한 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물량이 출회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계산하면 9조 정도 되는데 구조가 다 쏟아지진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일부분 이제 좀 쏟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게 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냐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계산되는 이 펀드 계산 날짜가 16일이거든요. 어저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겠냐 나오는데 어저께 일단 제가 보기엔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어이없게 한 대 맞아가지고 왜냐면은 이게 이제 ETF 그러니까 인덱스 추정을 하는 것이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 즉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 관련된 금액이 많기 때문에 네. 어저께 보시면 2시 10분인가요? 그때 딱 15분 사이 정도에 프로그램이 한 1,000억 정도에서 1,200억 쏟아지면서 시장을 좀 압박했던 부분들. 왜냐면 이제 한 9조 원을 하루 만에 파는 게 아니라 한 6개월에 걸쳐서 분할적으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장에 압박을 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고 있어요. 저도 크게 우려감을 갖지 않고 있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은 어저께 같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시장에 좀 안 좋을 때 수급이 좀 꼬이게 만들거나 혹은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을 때 한번 이제 시장에 물량이 좀 크게 쏟아진다면 또 이제 이게 단 하루에 우리가 9조 원을 6개월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한 120일 정도 되겠죠. 한 달에 20일 거래가 되니까. 한 120일 거에 나누니까 하루에 한 8, 900억 정도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그들 마음이에요. 뭐 어느 날 갑자기 한 2천억을 쏟아낼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아예 매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어느 일시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면 좀 시장의 충격이 일시적으로 될 수 있고 또 지금 주식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가 5조 4천억이 넘는 역대 최고치를 계속 기조로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과 같이 쏟아진다면은 조금 영향은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물론 제가 주식을 시장에 참여한 지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그 기간 동안 이런 프로그램 매물로 인해서 시장을 급격하게 막 변화시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며칠 동안, 예를 들어서 지난 2011년도 11월 11일 만기일처럼 일시적으로 한 1, 2조 원이 동시호가에 쏟아져가지고 지수를 끌어내린 적은 있어도 이게 추세를 완전히 기존의 추세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모습을 띈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물량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매주 화요일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앞으로 당분간은 블랙 튜즈데이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뱅가드 펀드에 대해서 물량 정리가 나온다면은 이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업종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반사이익을 보는 종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피해를 가장 보는 종목군들이 이제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서 선진국으로 갔을 때 이제 종목에서 조금 빠지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네.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LS산전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좀 큰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이제 포트가 제외가 된다라면은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 그래서 어저께도 보신다면 삼성전자가 갑자기 1% 이상 빠졌다는 부분들이 그걸 좀 반증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이 급격히 빠지진 않겠지만 상승에 대해서는 좀 제한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이제 수혜되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피해가 되는 종목이 있으면 또 반대로 수혜가 그쪽에 관련된 포트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 있는데 CJ 대한통운이라든지 LG 하우시스, 한국타이어 월드와이드, 옛날에 한국타이어 같은 한국타이어죠.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롯데칠성 등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어요. 그쪽 이제 영국 관련된 FTSE에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군들이 또 최근에 보신다라면은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들이 좀 있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쪽에 자금이 들어올 것을 예상한다라면은 나가는 돈은 한 9조 원 되고 들어오는 돈은 한 3조 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요런 나가는 돈이 들어오는 돈보다 적지만은 그래도 더 많지만은 그래도 들어온 자금은 있다. 요런 종목군들을 좀 찾아서 조금 저가에 분할 매수하신다라면은 그래도 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선택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엔 뱅가드발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뱅가드발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하면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종목들, 전기전자 업종과 자동차 관련 업종,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반면에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업종 종목에서는요. CJ 대한통운, 대신증권, 롯데칠성 등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종목 선택하실 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애플과 삼성전자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부품주도 많고 연계되어 있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애플은 또 아이폰 5 판매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완전히 우리나라도 이제 버스폰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버스폰이라는 개념은 버스 탈 돈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이폰 5가 공식적으로 실패를 했다고 저도 보고 있어요. 완전히 시장에 좀 이미 나왔을 때부터 이거 실패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처음 2014년도 증시가 개장했을 때는 현대차 그룹의 실적에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또한 일주일 동안 좀 힘들게 했고 또 이번 주는 좀 그래도 힘을 내놔 했더니만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닌 애플의 기업의 실적에 또 불안감으로 인해서 또 지금 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은, 아이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애플사의 이제 아이폰 5의 판매가 급감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전 모델인 4S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제품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다. 가격이 싼 제품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애플사에서는 올 상반기 중으로, 아이폰 5S를,
발매를 하겠다라는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이폰 5를 사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또 구매를 안 하는 부분들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첩작상중에 좀 샌드위치에 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한 700불, 600불 후반에서 700불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던 주가가 이제 뭐 애널리스트들, 우리 뭐 전망하기로는 1000불도 갈 수 있다, 뭐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그 얘기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어저께는 한 4% 오르긴 했었지만 어쨌든 500불 이하로까지 주가가 그때 가격 대비해서는 거의 한 30% 가까이 빠진 상황이죠. 그래서 체면을 구겼는데, 문제는 이제 이들 기업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조그마한 기업이라면은 그냥 그 기업의 실적이 좋게 나왔거나 나쁘게 나왔으면 그 기업의 주가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 같은 경우는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큰 기업이고 세계 그 시장의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요 관련된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애플 관련된 애플향 기업들은 주가가 좀 이른바 죽을 좀 쓰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죠. 승승장구하고 있고 세계에서 뭐 지금 미국 10대들한테는 뭐 애플은 뭐 고리타분하다. 오히려 갤럭시 X가 훨씬 더 혁신적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 우리 국내 소비자들도 애플 쓰던 분들이 갤럭시로 바꿔오고 나서 느낀 점들이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은 콘텐츠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편리함 등등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실적, 그 관련된 기업들의 파급 효과가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대응을 좀 상반기 IT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지만서도 좀 요 부분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애플의 아이폰 5의 가격이 이제 11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곧 공짜 폰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아이폰 5를 쓰는데 굉장히 속쓰린 뉴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네.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부품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또 재조명을 해봐야 된다는 의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갤럭시와 아이폰에 대한 부품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애플 부품주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이제 LG 디스플레이예요. 왜냐면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또 안 좋으면 또 LG 디스플레이가 또 국내 부품사들의 또 부품을 또 공급받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다고 봐요. 지금 PBR 1배 수준이고, 물론 지금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만 30% 되고, 이제 문제가 영업이익을 차지하는 게 50% 되기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는데, 이미 주가가 작년 여름 수준을 빠졌다라는 부분들 생각한다라면은, 앞으로 올 상반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은 그 이후에는 계속 개선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금 저가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타격을 입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이닉스가 최근에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괜찮아지면서 그 같이 좋아질 거라 얘기가 나왔는데, 애플 쪽은 많이 안 좋아진다면은 조금 의외로 하이닉스가 안 좋을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기타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주가가 안 좋은데, 왜 그러냐면 인터플렉스는 삼성하고 애플 다 공급을 했는데 애플 쪽이 무너지고 있고 삼성 쪽의 공급 물량들도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많이 좀 빼앗기고 있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체크하신다면, 일단 애플 관련된 기업들은 좀 아직은 바닥을 다지는 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삼성의 좀 판매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차트가 조금 살아있는 종목군들 찾아봤는데, 뭐 파트론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산업을 하는, 그리고 인탑스, 아나페스, 우전엔 한단 이런 기업들, 그리고 뭐 BH 같은 기업들은 차트가 살아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기보다는 그래도 조금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대응하신다라면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